그 다음 이거는 이 데이터는 제가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농장주 대상으로 또 사료회사나 양돈 조합에 근무하는 농가 지도하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수치적인 지표 MSY 모돈당 연간 출하도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장 사료 요구율, 그 다음 PSY는 모돈당 연간 이후도수, 그 다음 이후 사고율, 사료 키로당 단가, 출하 체중, 출하 인력, 1등급 이상의 비율, 사용 능력, 생산비. 여기에서 지금 빨갛게 쳐진 거는 중요한 지표인데도 농가에서 잘 모르는 지표. 출하 인력 관리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자기 농장 생산비 관리도 사실은 정확한 생산비를 잘 관리하는 농장들이 많고, 또 자기 농장의 사용 능력이 대체적으로 밀사입니다. 모돈 대비해가지고 자돈 비옥사의 사육 시설을 따져보면은 그게 13배 정도 이상 돼야 되는데, 제가 몇 농장들 교육마다 따져보면 한 11배, 12배 정도에 머무르는 농장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 지표를 이해하려면 또 상당히 시간도 걸립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중요한 게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대충이라도 한번 표시를 해봐가지고 취약한 데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쪽으로 하고 있는 지표 양식이고요. 물론 이 지표는 뭐 제가 관리하는 거 제가 만드는 거고요. 뭐 객관화된 건 아닙니다만 매년 조금씩 바꿉니다. 예를 들어 사료 키로당 단가는 지금 이보다 더 올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지표를 바꿔야 될 정도로 변화가 많기 때문에. 농장을 파악하실 때 제가 사장님이나 누구를 만나면은 모돈 몇 두입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한 달에 평균 몇 두쯤 출하합니까?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농장을 나중에 방문하시거나 뭐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공적 농장주를 만나시면 모든 두수는 아마 가기 전에 공식적으로 가면 아마 알고 가실 거예요. 1억제가 되든가 이런 정보를 통해서. 모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가시거나 현장 가서 모든 두수 몇 두냐? 한 달에 몇 마리 파느냐? 자, 모든 100마리가 한 달에 200마리를 팔면은 연간 2,400두. 2,400두를 100으로 나누니까 MSY가 24두. 가장 목표가 한 달에 2배 출하 목표. 우리나라는 20두 정도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럼 모든 100두 농장이 연간 2,000마리를 팔면은 그게 뭡니까? MS가 29죠. 한 달에 약 167도, 약 170도. 연간 출하두수는 몰라도 한 달에 평균 출하두수는 대략 알거든요. 그 다음에 주간 이후두수는 모돈이 100마리면 한 달에 매주 50마리 정도를 이후를 시켜라. 그러면 매주 50마리면 50일을 곱하면 2,600도가 됩니다. 칠판이 지금 없는데, 그렇게 되면 PS는 26도.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 쉬운 목표를 제시합니다. 한 달에 2배 출하를 하자. 매주 참고로 농장의 흐름은 주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요일별로 목요일 이후 날입니다. 오늘 주간 관리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린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구나. 대부분의 농장, 우리나라의 한 80~90% 농장이 주 1회 이후 주간 관리라고 하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면 내일 이후 날입니다. 목요일 이후를 하면은 교배가 보통 5일 만에, 4일, 5일 만에 가면, 내일 이후를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은 화요일에 교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임신기간이 114일에서 115일이거든요. 화요일에 교배가 들어가면은 분만 예정일 114일이 목요일이 잡힙니다. 114일이 16주 더하기 2일이거든요. 그러면 매주 주간 흐름이 여러분이 농장을 방문하실 때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방문한다면 그날은 분만주일이에요. 목요일이 농장에서 제일 바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잡을 때도 목요일은 안 잡습니다. 양돈인들이 행사 가급적으로 제일 바쁜 날. 아침에 이후도 시켜야 되고, 한쪽에 분만사는 분만도 터지고, 이후를 시키면 분만사에서 못 오는 이후를 시켜서 교배사로 이동이 되고, 아까 대시를 했어. 이후 자돈은 분만사에서 자돈이 자돈서로 이동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돈서는 자돈을 받아가 또 대지를 정리해야 되고, 임신사에서 이후 모돈을 받아서 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바쁜 날이, 또 분만사에서는 분만이 막 터지고 있고,
목요일이 제일 바빠요. 농장을 방문하실 때 요일별로 이런 질문 던지시면 좋아요. 아니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방문하시면 오늘 분만 많습니까? 오늘 분만 몇 폭이나 돼요? 이 질문 자체가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현장을 아는 질문이에요. 화요일날 가시잖아요. 오늘 교배날 바쁘시죠? 교배팀들 많이 바쁘시겠네요 라든가 이런 식의 요일별로 그 업무 흐름을 알고 가시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목요일 이웃날 또 분만이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최근에는 분만을 유도 분만을 많이 시킵니다. 주간에 사람 있을 때 분만을 시키기 위해서 114일이나 115일에 분만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도 뭐 때로는 유도만 시키잖아요. 그런 주간 업무 흐름을 알고 가시면은 상당히 그 현장에서 대하실 때 데이터 이거는 내부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게 사실 바탕이 되는 자료, 관찰, 실험, 조사 어떤 사실이나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3번이 많죠. 어떤 각종 ICT에서 나오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ICT 정보들. 적자 생존이라는 말로 양돈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적자 생존. 원래 뜻은 뭡니까?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뜻인데 현장 용어로는 적어야 산다. 적자, 적어야 산다는 말로 제가 이거는 약 20년 전, 약 30년 전에 도드람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면서 나온 기업농사에서 기록행이라는 말로 아주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지금도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현장의 기록도 뭐 나중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만 상당히 다양하게 많죠. 데이터, ICT, 최근에는 ICT, 빅데이터, 스마트팜이 워낙 많이 나오는 용어 정책적으로 계속 여기다가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ICT 정보도 현장에도 볼 수 있는 게 있고 ICT가 또 인터넷으로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이고 현장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정보 일부 각 파트별로 교배나 분만이나 이후 기록들 이런 기록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농장들은 현장 가서 각 기록들을 조각조각 합쳐서 또 만들어야 돼요. 시설 현황, 그 다음에 현황판, 가장 기본 야장인 현황판, 업무일지, 순차 기록부, 그 다음에 현장 가서 ICT 기계에서 볼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어쩌면 우리 공적인 정보들, 우리 농식품부에서 문제가 터지면 여기서 벌써 GPS라든가 이력제라든가 볼 수 있는 많죠. 축산법이나 분뇨 처리나 이 가정법상의 각종 업무 기록들, GPS 기록들, 부가증에 나오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물론 현장하고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사육 두수겠죠. 사육 두수 차이는 뭐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은 공적인 기록들. 그 다음에 또 각종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분석해놓은 기록들, 지표해놓은 기록들 이렇게 다양한 기록들이 크게 제가 4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어떤 것들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농장에서 일보도 안 쓰는 농장도 있습니다. 100% 쓰진 않습니다. 월말에 한 번씩 두수를 세어보는 농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식 전산 기록 전산 기록도 현재는 주로 모던 중심의 기록들입니다. 80-90%. 자돈, 육선, 비호, 갱의 기록까지 전산 기록에 되는 거는 실제로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현장 가면 모든 해놓은 뭐 교배 기록, 분만 기록, 이호 기록, 각종 기록들을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현장 가면. 자, 이게 작년에 우리 그 농식품부에서 합동 우리 축산물 평가원이라든가 방역본부나 같이 합동 기록할 때 나왔던 양식들이죠.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업무 기록들도 많이 있거든. 주로 기록들, 소득 기록, 출입자 기록, 각종 GPS 기록들에 대한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나오게 주로 이제 공용이나 업무 데이터들, 업무 기록들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시설 흐름, 이건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면적까지도 추정됩니다만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복도에 따라서 돈사 면적이 뭐 예를 들어서 200평인데 200평은 대략 추정은 됩니다. 미국사가 이거 재봐도 나오고 또 이제 복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안에 구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쌀수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실제로 농장에서 보내온 데이터입니다. 비옥사는 1100두 정도 들어가는데 동방 기준으로 0.9 제곱미터 기준으로 농장 돈사에서 파고면 복도를 빼고 실제로 동방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돈사의 경우에는 한 마리당 0.35 제곱미터 기준으로 따지니까 이 돈사는 1680두가 들어갈 것이다. 분만사, 모돈사 따져가지고 모든 두수는 모든 시설은 적절한지 모든 두수에 비해서 자돈 육성 비옥사 시설은 적절한지를 이제 저 같은 전문가는 이제 따져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경영관리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 입력은 농가에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조합이나 사료에서 대행을 많이 해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매주 아니면 매일 발생되는 데이터를 큰 농장은 직접 매일 입력하는 농장이 있는 반면에 일주일을 모아서 본인 입력하거나 사료나 조합회사로 팩스를 보내거나 직원이 와서 가져가는 경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도 발생 시점부터 입력 시점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지니까 정확도도 떨어지는 경우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변하는데 매일매일 교배가 일어나고 분만이 일어나고 이동이 일어나고 도태가 일어나는 데 비해서 실제로 입력 주기에 따라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모돈 개체 해낭판. 이건 모돈 따라서 움직입니다. 분만사에 들어오면 분만사로 움직이고 임신사로 들어오면 움직이고 산차별로 1산, 2산, 3산, 4산 이 해낭판을 제가 1993년도에 제가 사실 일본 견학하고 해외 견학해가지고 이제 개발한 양식인데 이것만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전산 기록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사실 이거 보고 전부 입력을 시키면 되고 모든 따라서 움직인다. 모든 일회전 기간이 교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만으로 가서 이후에서 그 다음 교배 때까지가 한 주기거든요. 이 주기가 8월 26일 날 이유시켜서 9월 1일 날 정상적으로 교배가 들어갔거든요. 한 주기 115일 임신기간 5일 발정 재발이 오고 25일 포유를 시키고 나면은 대략 140일에서 145일 정도가 모든 한 주기가 됩니다. 이거 1년에 따라 차이는 나죠. 그래서 뭐 1산하고 나서 도태시키는 모돈, 2산하고 나서 8산, 9산, 10산까지 가는 모돈도 있고요. 자, 사고가 나서 도태, 성질이 안 좋아서 도태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작년에 500농가의 평균 피해서해가 약 24.2두인데 보시다시피 하위 30%가 20.8두, 상위 30%가 27.6두, 무려 7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7두라면. 6.8두거든요. 정확하게는 20.8, 27.6. 평균 모돈이 하위 30%가 모돈 400두 농장이에요. 400두에 7을 곱하면 연간 이후두수가 47, 28, 2800두. 육성률을 감안하면 약 2500두의 출하두수 차이가 나요. 한 마리 40만을 합치면 연간 9억에서 10억 원의 매출액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생산성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하위 30% 농장은 20두의 농장은 한개 농장. 앞으로 어려워지면은 돈가가 어려워지면 살아남기 힘든 농장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빨리 올리는 게 사실 목표죠. 그럼 여러분 농장 위치는 어디냐 하자. 작년에 1위 농장이 33.3두였어요. 33.3두. 제 하위 농장이 약 15두, 15두.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돈가는 외부 요인도 많지만 내부적으로 이 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농장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그룹별로 조합이나 사료회사별로 전산 그룹이 있는데 그룹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잘하는 그룹은 30두 정도 나는 것 반면 22두 정도까지 그룹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든 폐사 도태에 난 걸 보면은 후보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일산도 못하고 폐사가 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사실. 또 여름철에 폐사가 도태 폐사가 제일 많이 나고 계절별로는 폐사 돈이 제일 많이 난 게 8월달입니다. 8월달. 또 주기가 있어요.
이때 많이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돈들이 다시 4, 5개월 후에 또 배사가 나는 악순환이 순환이 되는 빅데이터에서 뽑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출하 예측을 할 수 있죠. 지금이 8월달이지 않습니까? 7월달이죠. 지금 이달에 교배시킨 돼지들 4개월에 출하가 분만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 분만한 거라서 6개월에 되죠. 그러면 약 10달 후에 그러니까 지금 7월달에 교배시킨 돼지는 내년 4월 정도에 출하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현 시점에서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출하 두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육선율, 산자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그래서 지금쯤 되면 벌써 내년 상반기까지 출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출하 두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엑셀표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이게 이제 생산성 구성 요인도 전산에 있어가지고 잠깐 이걸 먼저 이런 이제 월별로 나오는 이런 전산 데이터가 1년치 데이터입니다. 이 농장은 PSI 기준으로 24.6도인데 MSI는 19도밖에 안 됩니다. 이 농장은 이후에 사고가 많구나. PSI는 이후 기준이거든요. MSI는 마켓 퍼 사우 퍼 이어 모든 한 마리가 연간 몇 두를 출하했느냐. 그래서 MSI, PSI 정도 지표는 우리 양돈을 전공 안 하셨던 양돈장을 만나실 때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표죠. 제가 다 알고 계신지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보고 이 농장은 PSI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 문제가 있구나. MSI 총산자수, 실산자수, 이유두수, 회전율. 또 이 농장은 현재 제일 시급한 사항은 이유두수 대비 출하두수가 너무 적구나. 거의 5마리 정도가 24도에서 4마리입니까? 약 5마리 정도가 손실이 났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이후에 사고가 많구나. 원인이 뭐겠느냐, 어느 단계에서 사고가 많느냐를 추정을 현장 가서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자료는 좀 상세한 자료라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1년치 자료가 월별로 모든 183도 농장인데 평균 113도고 모든 폐사가 언제 났느냐, 여름철에 폐사가 어떻게 났느냐, 교배가 임신도 교배하고 나서 재발이나 불임이나 이런 사고가 얼마나 났느냐 여러 가지 데이터, 이유는 몇 두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월별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또 2년치를 보면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심층 분석할 때 앞에 이런 자료를 이 엑셀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그래프로 그래서 현장에서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시 모든 두수가 제일 밑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고요. 제일 밑에 빨간 게 총산자수의 변화. 이 농장은 총산자수 전체적으로 좀 추세선을 보면은 떨어지고 감소 추세구나. 제일 밑에 이후 두수를 보면은 파란 게 출하두수입니다. 출하두수 조금씩 떨어지는 게 무슨 일이 있냐? 모든 두수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우리 2년치를 본 겁니다. 그럼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평균 지표로 봅니다. 평균도 똑같이 떨어졌죠. 총 물량도 떨어졌고 평균 수치도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총 산자수, 실산자수, 이유두수 추세선도 같이 그려보면 조금씩 선행 지표들이 마이너스 추세구나. 아주 안 좋은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 전산 기록에서 모든 주차별 현황이 나오는 이걸 또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주간 단위로 교배가, 여기서는 주간 단위입니다. 교배가 얼마나 균일하게 이루어지는지, 또 모든 산차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노산차가 많은지 적은지 산차 분포가 나와 있고요. 또 자본 이유두수가 얼마나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 농장을 정밀 진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고요. 기록 관리에 대해서 의견은 영순위는 모돈의 가장 기초인 모돈 개체 현황판이 얼마나 잘 기록이 되어 있는지, 현장에 가시면 현황판들 보시면은 몇 개 사진만 찍어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록은 현장에서 발생 즉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죠. 전산 기록이나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록이나 분석을 제3자가 해주니까 현장에서 또 따로따로 노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하고 전산 기록하고 현장하고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 지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일부 따로 놀고 현장 가서 말을 수세보는 또 좀 다르고 100% 일치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살처분하고 두수 때문에 종종 논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두수는 변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태어날 때 좀 작은 것들을 그냥 죽인다고 올렸는데 사실 살려보려고 또 그런 것들 너무 엄격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도리는 있게 풀어나가고 또 농장 자체적으로 만드는 자료들 등지방을 재보거나 체중을 재보거나 사료습 체량을 분석해보거나 이런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들도 의외로 이제 우리는 전문가가 필요한 데이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각종 이제 이런 계기판들 통해서 보는 것들. 현장에 가서 보면은 계기판에 여러 가지 나오는 그 해상판 보고 온도라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사료 데이터를 보고 그 농장을 분석합니다. 참고로 사료를 100톤 쓴다. 자동부터 비육톤까지 100톤 쓴다면 그 농장은 약 2,00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마리가 한 달에 평균 50kg 정도. 거기에는 모돈, 새끼, 자돈, 육수, 비육돈 다 합쳐서 자 모돈 300도 농장이면은 총 두수가 약 4,000도 정도 됩니다. 약 정상 가동되는 4,000도 농장이면은 한 달에 사료 몇 톤 쓸까요? 50kg를 곱하면은 200톤. 규모가 큰 농장들 모든 천두 농장이에요. 한 군데서 자돈, 육수, 비유까지 다 하고 있어 보면 약 13,000도, 많게는 14,000도까지. 14,000도 농장이면은 한 달에 사료가 약 700톤, 연간 8,000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8,000톤이면 지금 86, 연간 사료비만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규모가 사실 엄청나게 큽니다. 모든 천두라면은, 모든 천두가 연간 2만 두를 팔아요. 그러면은 40만원씩 따지면은 매출이 80이죠. 자, 양돈장이 거의 연간 매출이 100억 가까이 되는 농장들, 중소기업이에요, 기업. 이제 사료를 보고 여러 가지 품목별로 보고 총량을 보고 품목별로 비율이 잘 됐느냐를 보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사료 단가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사료별로 하고 있죠. 또 하나, 어미돼지 사료 같은 경우가 물량이 분만성 물량이 적거든요. 그러면 비인에 들어가지고 비인에서 오래 정치하다 보면 요즘 같은 게 사료가 상하거든. 곰팡이 톡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이던 사료 입고 영양을 가져와봐라 하면은 한 비인에서 얼마가 집고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열을 보름씩 먹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즉각 알게 모르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내부에서 알 수 있죠.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그 농장의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분만사에 원인 모르게 사고가 많이 나요. 자돈들이 슬사도 하고 내부적으로 원인이 못 찾아요. 그럼 그런 경우 엄마 먹는 사료를 점검해 봐야 된다. 물론 뭐 환기, 질병 다양하게 요소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쉽게 놓치는 부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내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 제2농장의 출하 체중 등지방. 이 정보는 농장에서 받은 게 아니죠. 축산물 폐기만 출하 자료를 가지고 1년치 출하 자료를 가지고 쉽게 나옵니다. 물량하고 등지방 체중이 다 평균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여주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출하 체중도 떨어졌고 등지방도 많이 떨어졌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 정밀하게 또 현장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 그 다음에 개체별로 출하 작년 8월달의 개체별 출하 내역을 분포를 찍어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엑셀 자료가 다 나오니까 뭐 간단하게 이 분포대로 전환을 해서 보면 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료회사 같은 데나 조합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해보면은 작년에 출하 체중이 아주 떨어졌구나. 전반적으로 저체중들이 많구나. 75kg, 생체 100kg도 안 되는 돼지들이 많이 나왔구나. 이 농장은 여름철에 피해가 크구나. 왜 크느냐. 더위 대책이 제대로 안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일보를 보고도 봐야죠. 월말 일보를 보고 이 농장의 1개, 2개 사육 현황,
이후 두수 대비해가지고 이후가 약 266도가 됐는데 이후 사고가 몇 마리냐? 약 30마리구나. 그러면 266도 대비 이후 사고가 30마리면 이후 사고가 10%네요. 전산 기록 없으면 얼마 일보 12장만 가지고도 농장 성적 다 분석을 해내죠. 판매 나오죠. 이후 해랑 나오죠. 어쩌면 이 일보 기록이 어쩌면 전산 기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록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현장에 가셔갖고 사무실에 있으면은요, 기다릴 때 현장에 사무실에 데이터들이 수없이 많아요. 각종 정보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뭐 사진도 찍거나 메모를 해놓으면 이 농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로 입고 해양을 적어놓는 농장. 이게 재밌는데요. 어느 농장이나 사무실에 대부분 있습니다. 정액 입고 해양이에요. 정액 입고 해양. 정액을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배달해 주거든요. 그럼 누가 씁니까? 돈 받아야 되면은 정액 배달해 준 사람이 쓴 겁니다. 농장에 쓴 거예요. 12월 1일 날 두록 정액 4마리. 그럼 이거는 이 농장의 교배가 얼마나 집중화되어 있고 교배가 잘 들어있는 몇 달치를 보면은 이제 이런 데서 우리는 정보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전문가는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매일매일 교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이 농장은 관리가 아직 안 돼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또 어느 교배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보라는 게 또 정액이 두록 하나가 아니라 막 섞여 있다면 이 집은 뭐 순종도 있고 F1도 있고 모두 섞여 있구나. 상당히 현장의 야장으로서 쉽게 아무도 없으면요 사무실 주변이나 그냥 정액보관 냉장고에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밌는 정보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칠판에다 적어 놓는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일보나 이런 기록 다른 대신에 날짜별로 출하두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상당히 상세하게 적어 놓는 내용이에요. 이게 3월부터 쭉 적어놔 여름철을 보니까 여름철에 출하 체중이 많이 떨어져요. 평상시 118대다가 보시면 106kg, 평균 106kg면 57도가 106kg면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한 차가. 이런 정보들이 아주 농장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이거 보면 이 농장의 성적, 모든 두수 대비 한 6개월간의 출하가 몇 마리를 났구나. 거의 다 파악이 되거든요. 상당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파 현장에 가면은 교배를 몇 마리 시켰고 교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주간 단위로. 교배가 지금 진행되었고 현재 몇 마리 남아있다는 게 이제 교배 임신사 주간 해남파입니다. 이런 내용들 또 사무실에 교배, 사고, 자돈, 이후 월별로 적어놓은 데이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그마한 현장에서 이후 둔 다른 거, 자돈 비옥소 해남판 여기에도 사고가 적혀있는 농장도 있고 이거는 특이하게도 암수를 분리하는 농장이라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런 해남판에서도 각종 현장 정보가 나와 있고 자동사 해남판입니다. 5월 27일생인데 이후는 10월 17일날 들어가지고 현재 사고가 2마리가 났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적은 기록. 이 지금 272도가 들어가지고 현 시점에 사고가 2마리 났구나. 상당히 양호한 농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돈 해남판에 돈방별로 몇 마리가 들어있고 회사가 어떠냐, 특기사항이 뭐냐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덴마크 개남 갔을 때입니다. 유럽은 이런 전산 기록도 하지만은 주차별로 주요 기록들 교배시키서 판매까지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색깔별로 표시해가지고 성적이 안 좋은 경우에는 목표보다 미달이면 빨간색이라는 거죠. 이런 기록들이 국내도 하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자동 액상급이 ICT에 의해서 자동 타임에 의해서 주는 모든 군사 시스템 진짜 현장에서 그냥 사료 푸대다가 적은 데이터 간단한 일지 기록을 제대로 안 하는 농장인데 이걸 보고 제가 성적을 돌출해내죠. 분석해내죠. 현장에 간단하게 월별로 분만, 산자수, 이후두수, 사고두수 기록해놓은 형식, 교배두수 기록해놓은 형식이고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그 농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ICT 기반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호위 모든 급이기, 자동 액상 급이기,
환경관리기, 엄수랑 측정기 이런 각종 데이터들이 최근에는 ICT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충실하지 못한 데이터.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 끊긴다든가. 분만사에 기기는 돼 있는데 모든 번호를 입력을 안 시켜버린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온습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분만사의 포유 모든 자동 급익입니다. 국산, 외국산. 여기에 현장에서 얼마 먹었는지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컴퓨터에도 볼 수 있고, 다양한 혜택들이 나옵니다. 아까 그 포유 모든 급익이 여러 회사를 조사해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구나. 개체별로는 지금 잘 먹고 있다, 못 먹고 있다는 것들이 빨간 거는 뭐 기준보다 못 먹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다. 스마트폰으로 사료를 얼마 먹느냐, 어느 사료 비인에 얼마가 들어있느냐를 알 수 있고, 또 돈방에다가 사료 섭취량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사료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먹는지 표준량을 정해놓고 얼마나 먹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ICT 정보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3D 카메라 가지고 돼지를 찍으면은 체중을, 이건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각종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사료 비니에 3D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이 용적을 가지고 중량을 환산하는 시스템. 또 비 밑에다가 로더셀을 설치해 가지고 이 돈사에 돼지가 1000마리 있는 돈을 사료 얼마 먹었다, 두당 얼마 먹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음수랑 측정기가 되어 있는 농장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데이터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확성이 있어야, 신속성이 있어야 정확해야 되고, 가독성. 데이터가 로 데이터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많은 데이터들을 현장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데이터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그런 점들이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민들이 저 같은 경우에 가서 어떻게 없는 정보는 찾아내고, 있는 정보는, 많은 정보는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 현장에 소통하고 적응시켜서 개선할 것인가. 이게 우리 데이터 관리의 가장 큰 과제자 목표죠. 목표. 그래서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큰 덩어리보다는 좀 수치적인 작은 것들을 개선해. 눈에 보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표, 단기간에 좀 개선할 지표에다가 좀 집중하자. 너무 큰 덩어리에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는 9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크게. 현장을 제가 교육을 하거나 시설을 짓거나 여러분들이 농장을 파악하시고 그럴 때 이 9가지 흐름을 아마 메모를 해놓으시면, 공기, 물, 사료, 어린 어떻게 되는지, 돼지, 사람, 분뇨 흐름, 그 다음에 영어로 된 돈의 흐름, 데이터 흐름, 바이러스, 질병의 흐름, 9가지 흐름이라고 표현하는데, 농장을 관찰할 때도 필요하고, 돈사를 새로 지을 때도 필요하고, 저같이 농장을 진단할 때도 필요하고, 역학조사할 때도 아마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9가지 흐름입니다.